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잊을만 하면 애플카 기대감입니다. 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가 애플카에 대한 생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와미 코타기리 마그나 CEO는 마그나는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조 공장을 증설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유력한 애플카 제작 파트너로 거론된 가운데 CEO가 직접 생산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마그나가 LG전자와 설립하는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이 애플카의 주요 부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애플의 협상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 LG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화요일 야인스 리턴지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화요일인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애플카에 대한 정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화요일에 두 분과 함께하는 수익의 진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들까지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나눠볼게요. 오답노트님 그리고 쫄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른생활일 내일도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모두들 내일도 계속해서 빨간불 함께 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 그리고 준호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입니다. 자, 과연 누가 애플카를 만들게 될까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현대차와 애플카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기아차가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마그나입니다. 관련해서 또 LG전자가 또 수혜를 받고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이 마그나와 애플카 이번에는 좀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LG전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게 되면 저는 마그나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지금 기존의 그 메이커들, 완성차 메이커들이 애플이랑 손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네. 예를 들어 애플이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같이 협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너희한테 주고 너희는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좀 잘 만들어줘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하청업체예요. 데이터 나 어려워. 애플이 그런 거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그건 내 데이터는 내 거고 너희는 그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껍데기 만들어 그거거든요. 이거를 사실 완성차 업체가 그래 해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장 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 달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애플이 좀 본인들의 이런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조금 공유를 해주면 괜찮은데 네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폭스바겐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예 영업이 안 되는 회사가 아니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마그나는 다르죠. 마그나는 왜냐하면 사실상 완성차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완성차를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마그나 정도 급이 아닌 그냥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면 이걸 못하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사를 만드니까 그러면 야 너희 거 부품 안 써.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마그나는 그거를 넘어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마그나 아니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 그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마그나가 싫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마그나 부품을 안 쓸 수는 없는 거. 그만큼 또 기술력이 받쳐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런 식의 가도 된다. 그리고 이미 마그나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규어죠. 제규어에 나오는 그 전기차 라인을 마그나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진이 안 남아요. 1%밖에 안 남습니다. 1%, 그래요? 1%.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마그나가 이거 좀 큰 포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결국에는 나중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네. 결국에는 이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음. 위에 껍데기만 찍어내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고 그 구조에서 마그나는 좀 적극 좀 맞죠. 사업 구조가 맞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마그나가 네. 가장 좋은 협상 파트너일 겁니다. 거기에 LG까지도 붙었으니까 그쵸.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배터리 관련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관련 부분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특히 LG전자는 또 이 V2X 관련해서 또 기술력이 꽤 높거든요. 통신칩과 관련된 부분.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애플이랑 또 연결고리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그나가 할 가능성이 아니라 가장 좋은 파트너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 모르죠. 마그나랑 확률 생산을 할 수 있을까는 아직 네.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팀쿡이라면 네. 마그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이번엔 높다. 어쨌든 마그나가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제 애플이 이 손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 카가 나오면 네. 100대, 200대, 300대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음. 엄청난 대량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마그나의 좀 단점이긴 하죠. 다른 뭐 폭스바겐 지금 애플이 왜 기존 메이커를 자꾸만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생산에 대한 레코드가 있잖아요. 대량 생산에 대한 레코드가. 그러면 우리가 원했을 때 네. 충분히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든 닛산이든 아니면 기아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레코드가 있네. 근데 마그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플이 좀 재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그럼 마그나와 이렇게 손을 잡았을 경우에 지금 LG전자가 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가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앞으로 LG전자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LG는 저 마그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좀 이제 약간 새는 구멍이었잖아요. 그 스마트폰 네.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LG가 힘들게 끌고 왔구나. 왜냐하면 이게 펜텍도 예전에 그 안 좋은 것도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LG 사업부를 인수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예 그냥 소위 말하면 이거를 어디에 누구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아예 그냥 접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사업 관련 부분이 안 좋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달리 이거 아예 없애든 넘기든 뭐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철수된다라는 거는 LG전자 자체는 좋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였고 항상 저희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스마트폰만 안 하면 진짜 급등한다, 뭐 맞아요. 10배 간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포텐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LG전자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전장 사업 쪽으로 계속 이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도 사업 성과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마그나라는 또 호랑이도 올라탔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전망은 좋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제 마그나가 과연 애플카를 생산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이제 시작이죠. 좀 두고 봐야 되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마그나가 일단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콜을 좀 했고, 네.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파트너사 고르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어쩌면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마그나에서 그 얘기한 것 자체가 이것도 애플 입장에서는 마음에 에이, 안 들 수 저것들 있을까요?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귓속말로 하지 이렇게 할 그치, 수도 있어요. 신비주의를 좀 강조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마그나라는 회사는 꼭 애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애플 거를 맡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좋죠. 근데 마그나는 애플이 아니라도 괜찮은 회사예요. 뭐 전기차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커갈 회사고 네. 또 실제로 또 애플 쪽으로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농후하죠. 뭐 폭스콘 얘기 나오는데 폭스콘은 이쪽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만 안 되는 완성차 업체들은 자기네들 브랜드를 달아야지 하청업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안 할 것 같고 딜이 서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그나 같은 업체들이 제일 딱이긴 한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기대감은 계속 시장에서 이제 묻어날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이거 설립을 할 거고 그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MC 사업부 이제 접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호재거리로 이제 작동을 할 거고요. 그 LG전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성장판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성장판이 닫히고 계속 이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회사였다면은 네. 이제 성장판이 열리면서 그 기대감이 더 좋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활로가 좀 열렸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약간 종양 같은 그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렇지만 혹 같은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아픈 손가락이었던. 예, 이제 네. 그거 좋다. 그거. 아, 그렇죠. 예, 아픈 그거 손가락을. 이제 좀 손가락 자르는 거잖아, 그것도. 어, 근데 그 고용은 다 유지는 됩니다. 사업 그래요. 부서만 옮기는 네. 거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이제 안 하니까 네. 뭐 이제 그 부분에서 적자가 좀 줄고 뭐 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1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전망이 좀 증권사마다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키움에서는 1조 영업이익 전망이 1조 3,600억 냈어요. 근데 IBK 보니까 7,700억 냈어요. 그럼 너무 차이가 나죠. 반통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가 1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망이 지금 너무 엇갈려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단기 실적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뭐 부침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LG전자는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뭐 20만 원은 너끈히 저는 넘을 걸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가 뭐 당연히 뭐 모더나가 아니더라도 계속 좋다.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그래도 좀 잘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는 마그나가. 지금 모더나가 아니고 아, 마그나. 마그나. 아,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또. 아, 마그나와 마그나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LG전자는 계속해서 조금 호재거리를 좀 싣고 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확실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실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애플카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그 관련 종목들 뛰어 올랐다가 또 잠깐 쉬어갔다가 또 올랐다가 쉬어갔다가 하는데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이 모멘텀이라는 게 시장에 언제까지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 뭐 단계적으로는 애플과 선정될 때까지겠죠. 선정될 때까지. 예, 협력회사 누가 될 건지.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그때는 빠질 것 같아요. 재료 노출로. 예, 그래서 빠질 것 같고 네. 만약에 혹시라도 선정 안 되면 확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든 안 되든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아차 혹시라도 됐다. 네. 그러면 재료 노출로 빠질 것 같고요. 만약에 기아차가 아니라 뭐 다른 데 됐다. 예를 들어 뭐 마그나가 됐다 하면 그래도 빠질 거예요.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협력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기대감 유효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업체는 저 애플카 아니라도 됩니다. 예, 애플카가 아니라도 되니까 너무 뭐 애플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저는 뭐 애플카 관련 이슈를 기대를 한다면 그냥 뭐 차라리 진짜 마그나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차는 저 애플카는 덤이다.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러면 거기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협력사 발표가 나오고 나면 네. 내릴 거고 같고 그리고는 뭐 그다음 흐름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발표 전까지 결정 뭐 발표 한다 안 한다. 가령 애플이 뭐 다른 데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급락해 버리겠죠. 근데 이제 애플이 어쨌든 발표를 안 할 때까지 안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모멘텀은 남아 있다 보는데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쭉 우상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는 이제 가다가 또 뭐 꺾이다 가다 꺾이다 이러면서 뭐 뉴스 한 번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뭐 오늘 얘기했잖아요. 일단 네. 마그나가 오늘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 타면서 가는 거는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현대 기아 그리고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전장 부품 관련주들도 계속 그 기대감 실어가는 걸까요? 그쪽이 뭐 애플 카랑은? 카랑은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라든가 뭐 또 현대차나 이쪽에서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그렇긴 걸로 하죠. 단지 이제 LG 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만 애플카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플카 또 전기차를 계속 만들려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전기차로의 움직임이 좀 많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차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다라고 또 보이더라고요. 공장이 또 문을 닫는다든지 생산량을 감축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좀 시장의 영향이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사실 이게 원래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시장의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도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서도 막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이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아는 뭐 SMIC라든지 중국의 네. 업체들, 뭐 대만의 2등 업체들, 아니면 미국의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조금 작은 회사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의 메인군이 하나가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도 터졌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러니까 텍사스 이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내에서 좀 많은 또 텍사스 지역이 또 정전도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 수요는 또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또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거는 해소는 되겠죠. 시간의 문제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안 되진 않을 거고 네. 특히 바이든 지금 이 대통령이 일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계속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그러니까 많이 혜택을 줄 거고 네. 그런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자동차 생산, 뭐 전기차 생산 좀 지장은 많이 있겠죠. 아이오닉 뭐 저도 그 사전 예약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려고요. 진짜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잊고 있으면 언젠가 연락이 올 거예요. 해서 뭐 그런 거 약간 그 해외 배송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어쨌든 흐름 자체는 그만큼 이제 좀 계속 우리나라뿐 뭐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 이 부분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완성차 업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거 때문에 차가 잘 안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아니까 네. 시장이. 그래서 사실 현대차도 그 이후에 좀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았던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완성차 전체의 뭐 추세를 꺾을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를 지금은 좀 멀리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에는 반도체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반도체 증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 쪽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주 전문가님, 아이오닉 5가 정말 오래 문선인 전문가님도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산에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공장도 문을 닫는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우리 시장 쪽으로 좀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뭐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 눈에 보이고 있고 지금 현대차는 4월 7일에서 14일까지 가동 중단 결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동 중단을 되게 되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5 같은 경우에 6,500대, 코로나는 6,000대 그 기간 동안에 생산을 못하는 손실 전망이고요. 이 정도 따져보면은 현대차 영업이익 전체 중에서 한 1%대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그 현대차가 이 정도고 현대차만 이 정도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따져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주가가 요 근래 빠진 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고, 가동 중단 일정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악재는 이미 많이 노출됐다고 봐요. 자, 요 정도 손실이구나라고 시장이 네. 가늠을 할 수 있는 순간, 이제 주가는 밑으로 빠지다가 이제 바닥 잡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양봉 나오면서 이제 바닥 잡기가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뭐 자동차 관련해 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이슈는 부족 이슈는 계속해가지고 올해 뭐 한 3, 4분기까지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빨리빨리 만들어 주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들 TSMC는 이런 거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중에서 10나노 위쪽입니다. 14나노 막 이런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TSMC나 전부 다 미세 공정 막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갑자기 틀어가지고 그쪽 가면 돈도 안 되고 또 그 시설 한번 바꿔놨다가 또 바꾸기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이야 뭐 공급 부족이지만 이거 내년 되면 또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설 막 기존에 하던 뭐 자동차 회사들 그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 막 늘리기가 힘든 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늘 공급 부족하다가 또 재고 막 추적할 때는 막 값이 좀 올라가다가 재고 다 쌓고 나면 또 값도 빠져버리고 막 이러니까 시설 막 늘리기가 좀 힘들죠. 그런 걸 본다면은 뭐 한두 달 내에 풀릴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뭐 올해 뭐 계속 지속되는 이슈일 거는 같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아마 현대차와 기아차에 관련된 가격에 대한 영향은 뭐 어느 정도는 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애플카 전기차 이야기 하다 보면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그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게 내재화 이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것도 한번 이제 다뤄오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내재화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왜냐하면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거 해봐도 한 3% 4%대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재화하면서 영업이익이 희석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도 내재화를 하면 지금 현대차가 보면 한 7% 정도 대인데 이게 2, 3%대로 나와버리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희석되잖아요.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선두그룹 보면 뭐 그러니까 LG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파나소닉 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이 2만 건이 넘어요. 각각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CATL이잖아요. CATL 같은 경우는 한 2천 건. 그다음에 뭐 그 SK 이노베이션도 한 2천 건이 좀 안 될 거예요. 그 언저리.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폭스바겐 하는 노스볼트 네. 2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스볼트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실제로 양산은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는 우리 흔히 말해 넷피셜은 계속 굴리고는 있어요. 네. 머리로는 이미 벌써 대량 생산이 됐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2차 전지 항상 이야기할 때 랩단의 결과물이 펩단으로 넘어오는 건 다르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이오를 볼 때 신약 개발에서 2상에서 3상을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2차 전지는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들이 3상을 넘기지 못해서 대부분 다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잘 안 되는 건 네. 대량화가 수요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 3년 안에 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 왜 하냐?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협상력. 그러니까 나 한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싸게 공급해 주니까 내가 하는 거고 너희가 비싸게 공급하면 내가 할 거야. 우리 기술이 있다. 하는 그 가격 협상력인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단기 이슈입니다. 폭스바겐 또 이번에 배터리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했죠. 내년에는 조금 약해질 거예요. 내후년은 더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배터리를 만들어 본 회사는 내재화 이야기를 안 합니다. BMW, 보쉬 만들어 보고 나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안 만들어 본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단기적 이슈고 2025년까지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니까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2차 전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뭐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 이제 뭐 그 전기차 만드는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2차 전지주에 악영향 미치냐? 안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는 네.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게 아니고요. 미리 재고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은 계속 갖다가 지금 창고에 싸놔야 돼요. 구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필요할 때 사겠다 이랬다가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재고 축적 기간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영향 절대 없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체 배터리 이슈는 지금 그 저 인텔이 자기네들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파운더리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포부는 좋지만 네. 애플이 인텔에다 맡길까요? 안 맡겨요, 절대로. AMD가 인텔에다 맡길까요?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텔 지금 보면은 7나노에서 공정에서 기술 부분에서 자꾸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기술 혁신 부분에서 그렇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만들어서 엄청나게 팔 시장이 넓으면은 많이 투자하지만 네. 우리가 쓸 것 같으면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사다 쓰는 게 더 값이 싼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령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만들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가 절감 아니에요. 그럼 LG화학이나 SDI가 원가 그만큼 절감해주면 갖다 쓰죠. 그럼 계속해가지고 배터리 기술은 발전할 거고 대량 생산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가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메리트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 비슷하네요.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료 사서 요리해 먹는 것보다 네, 그럼. 그죠? 사서 먹는 게 훨씬 그럼. 그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 나오네. 그죠? 띄우가 맞네. 맞아요. 그거요. 어. 네, 그래서 그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도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2차 전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랑 기술력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되기 힘들고 전고체 얘기만 나와도 벌써 이제 포기하게 되고 사다 쓰는 게 더 싸죠. 네. 예, 그 1분기 실적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기대치 하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앞으로 최소 3년간 그 연평균 이제 40% 이상 지금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추세 하락은 뭐 거의 없다 봐야 돼요. 네. 특히 올해 뭐 추세 하락을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신고가를 내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은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또 뭐 비중 조절 좀 하고 이런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애플카 관련 이슈를 통해서 뭐 국내 자동차 업계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창에서 많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